지금 여러분의 넷플릭스 피드를 점령한 영화 대홍수. 다들 보셨나요? 물난리 나는 재난 영화인 줄 알았는데 다 보고 나니 내 뇌가 침수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해하고 소름 돋는 이 작품.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영화 내내 김다미 옆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박혜수, 즉 희조라는 인물의 진짜 정체를 눈치채셨나요? 단순히 그녀를 구하러 온 요원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지키는 기사일까요? 희조는 사실 안나의 죽은 남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1초도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먼저 영화 줄거리를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지구의 대홍수가 닥치고 AI 연구원 안나는 6살 아들 자인과 함께 물에 잠기는 아파트에 갇힙니다. 그녀를 구하러 온 보안 요원 희조는 말합니다. 당신은 신인류를 만들 유일한 사람입니다. 탈출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인류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모든 장면은 현실이 아니라 우주선 안에서 돌아가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AI에게 인간의 감정, 특히 모성애를 학습시키는 것. 안나는 자신의 의식을 데이터로 제공했고 아들 자인은 사실 AI 실험체 뉴맨 77이었습니다. 안나의 티셔츠에 적힌 숫자. 이건 시뮬레이션 반복 횟수였습니다. 21,499번의 반복 끝에 안나는 드디어 아들을 구하는 데 성공하고 AI는 모성애를 완성합니다. 여기까지는 영화가 직접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한 가지를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희조의 정체입니다. 희조는 다윈센터 인력보안 1팀 소속입니다. 임무는 명확합니다. 안나를 헬기까지 무사히 데려가라. 그런데 영화를 자세히 보면 희조의 행동이 일반적인 보안 요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안나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희조가 안나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세요. 구한나 씨 맞으시죠? 다윈센터 이모션 엔진 개발 3팀. 여기까지는 브리핑 받았다고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대사를 들어보세요. 자인이가 물을 무서워하죠.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잠깐, 이건 어떻게 알았죠? 임무 브리핑의 대상자의 아들이 물 공포증이 있음까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그것도 과거 사건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이상한 점 두 번째, 안나의 감정 상태를 너무 정확하게 읽습니다. 안나가 자인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희조는 정확히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지금 돌아가려는 거죠? 자인이 때문에. 당신은 항상 그래왔어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니까. 항상 그래왔다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닙니다. 마치 오랫동안 안나를 지켜본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상한 점 세 번째, 개인적 감정이 너무 강하게 개입됩니다. 중반부 안나가 자인을 구하려다 물속에서 과거 사고를 회상하며 패닉에 빠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희조가 하는 말.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임무 대상자의 트라우마에 대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조는 마치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그 사고의 당사자였던 것처럼. 자, 이제 안나의 과거로 들어가 봅시다. 영화 중간에 짧게 나오는 플래시백 장면. 몇 년 전 폭우 속에서 차가 물에 빠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안나와 어린 자인은 간신히 탈출했지만 남편 신가원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영화는 이 장면을 아주 짧게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 결정적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차 안으로 물이 차오르고 안나는 패닉 상태에 빠지고 신가원은 안나와 자인을 먼저 탈출시키고 자신은 남습니다. 이 구조가 지금 대홍수 시뮬레이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물에 잠기는 공간.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순간. 영화는 신가원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나의 남편이었고 사고로 죽었다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안나는 최고 수준의 AI 연구원입니다. UN 산하 비공식 기관인 다윈센터에서 신인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의 배우자가 평범한 직장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신가원도 프로젝트 관계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화 후반 우주선 사고로 안나가 죽어가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제 의식을 써주세요. 이모션 엔진을 완성하는데 왜 안나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인류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가원도 똑같은 선택을 했다는 걸. 자, 이제 핵심 증거를 공개합니다. 첫째, 희조의 모성애 불신 설정의 진짜 의미. 영화 중반 희조는 자신의 과거를 언급합니다. 어릴 때 일 때문에 모성애 같은 걸 믿지 않습니다. 이 대사 왜 필요했을까요? 만약 희조가 단순 보안 요원이라면 이런 개인사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희조가 신가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라면 이 설정은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신가원은 생전에 안나와 자인을 사랑했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AI로 재탄생한 희조는 감정이 제거된 상태로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안나에게서 모성애를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희조가 감정적으로 안나를 돕는다면 실험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제작자들은 의도적으로 희조에게 감정을 불신하는 캐릭터를 설정한 겁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반복될수록 신가원의 사랑이 데이터 속에서 조금씩 깨어납니다. 둘째, 희조가 안나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이유. 물속 장면에서 희조가 안나에게 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살아남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신가원이 안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입니다. 사고 당시 신가원은 안나와 자인을 먼저 탈출시키고 자신은 차 안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안나와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신가원이 입으로 말하지 못했던 그 문장을 희조가 대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희조의 마지막 선택. 21,499번째 시뮬레이션. 안나가 자인을 찾아 옥상으로 뛰어가려는 순간 희조는 그녀를 막지 않습니다. 가세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임무 실패를 의미하는 선택입니다. AI라면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죠. 하지만 희조는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신가원의 기억이 완전히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린 선택이라면 나는 그것을 믿는다. 사고 당시 신가원이 안나를 믿었던 것처럼 희조는 마지막 순간 안나의 모성애를 믿고 보냅니다. 자,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과거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신가원은 죽기 직전 자신의 의식 데이터를 다윈센터에 기증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기억으로 안나를 지켜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탄생한 것이 시뮬레이션 속 가이드 AI 희조였습니다. 안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에서 죽어가는 순간 똑같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제 의식을 써주세요. 부부는 각각 다른 시간에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선택이 신인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여러 대의 우주선이 지구로 향합니다. 그 안에는 모성애를 학습한 안나뿐만 아니라 부성애를 학습한 신가원, 우정, 희생, 사랑을 학습한 다른 신인류들이 탑승해 있습니다. 대홍수는 단순한 재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희조라는 캐릭터가 이상하게 느껴졌던 이유.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감독은 의도적으로 희조의 정체를 숨겼고 관객이 스스로 발견하길 원했던 겁니다. 박혜수 배우의 연기를 다시 보세요. 처음에는 냉정하다가 점점 감정적으로 변하고 마지막에는 안나를 보내주는 그 눈빛. 그건 AI가 학습하는 과정이 아니라 한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조는 정말 신가원이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